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자격 취소도 보통 한 문제, 자격 정지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전체 그림 봐야 되죠.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은 누가 된다? 시도지사라고 해서 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도 시도지사, 좀 더 구체적으로 교부시도지사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부시도지사 상관없구나. 그냥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부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했던 교부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해서 자격 취소 사유,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을 안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될 테고, 또는 개공이나 소공으로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자, 부다다, 정정정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컨닝하다 걸리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걸리면 5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다음 나중에 걸리게 되면 자격 취소 처분이 있게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상기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 한 경우 이것도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떻다? 자격 정지 처분을 때려내게 될 테고, 이 자격 정지 처분이 있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경우 수가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요, 계속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거나 혹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면성실이라 부르죠. 그래서 그만 일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아예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파트에서 취소 사유로 답을 뽑는 주제는 정정정을 가지고만 출제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지적하겠지만 징역형 3년 3천 이런 거 있었습니다.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1천 사유라고 하는 게 나머지가 1년 1천 사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이 파트에서 자격 취소 사유는 뭐라고요? 바로 정정정을 가지고, 즉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투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그러면 이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안 되고요. 바로 취소 처분권자, 바로 교부시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교부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를 때 마지막 취소합니다라는 처분은 교부시도지사가 하지만은 뒤에 지문 가지고 올 텐데 바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 사람은 뭐라 할 수 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을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다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뭐가 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될 테고,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 이게 이제 이슈. 나머지 취소 처분하게 되면요, 바로 5일 내 국토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취소 처분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서, 그래서 처분권자 교부시도지사, 그리고
절차는 어떻다? 사무소 소재지 시 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 취소 사유보다는 주로 취소 처분의 과정 등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 사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3인 확 써서 유기 거작 등이라고 하는 거, 3인 확 써서 유기 거작 등이라고 해서 일단은 대가리 따서 외우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중개 업무의 백미는요, 마지막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미리 도장을, 인장을 등록하는 과정,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혹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을 때, 그 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했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도장 얘기가 3개가 나오게 되고요. 도장과 관련되는 게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그래서 3개월짜리는 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3월 이내에 자격 정지 처분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처분권자 당연히 교부시 도지사가 처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 기간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해서 바로 2분의 1의 범주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분의 1 범주에서 다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슈를 삼아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처분권자 처분 한도라는 개념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라고 하는 거, 보고 의무 없습니다. 통지 의무 없습니다. 앞에서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끝내버렸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해야 됐었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던 사안인데 보고 통지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되겠고, 자, 반납 자격증 반납 의무도 없죠. 그래서 앞에서 취소 처분이 있으면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반납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격증 같은 걸 분실 등을 하게 되면요, 재발급 받아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유 등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요, 7년 동안 13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 내용 이렇게 취소, 정지 처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자격 정지 처분 6개월짜리 빼먹었구나 해서 자, 6.2 거작 등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6.2 거작 등이라고 해서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등이라고 해서 금지 행위 나와 있죠. 해서 금지 행위가 뭐가 있었죠? 바로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까지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혹시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 등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중 소속의 문제가 터지게 되네요. 또는 이제 서로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했다.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개업무 일종이니까. 물론 지금 교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개공이 담당한다. 그게 좀 차이가 되는 거야. 교부나 보존 무조건 누가 담당한다? 개공이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해서 거래계약서, 이중소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매무초, 직상점투, 시단 등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자격 정지 처분.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정 감경할 수 있고 교부 시 도지사가 정지 처분하죠. 근데 앞에서는 이제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요걸로 이제 끝나게 돼요. 요걸로 끝나게 되는데 지금 6개월짜리는요. 자, 한도가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그 한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처분을 경우 수를 따지게 되면 3개월 기준짜리는요. 그렇게 갑니다.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짜리는 자, 감경하면 3개월까지 그리고 길게 연장할 수 없으니까 최대 6개월까지. 그래서 모든 자격 정지 처분은 사연을 이제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최대 6개월까지만 어떻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격 정지는 최대 얼마? 6개월까지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할까. 그다음에 이제 보고 통지 반납종은 역시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로 나중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이 훨씬 더 비중이 더 높게 될 텐데 얘는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셨고요. 자, 그래서 행정처분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격정지 사유. 자, 그리고 검토할 게 아까 우리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 이게 6개월짜리 사유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검토할 게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 해서 부다다 정정정 징하니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부다다 정정정 징하니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다? 취소 사유가 된다.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이 자격 취소 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정정정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다가 아니라 정정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 정정정이 주로 출제 포인트라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자격 취소 사유. 자,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고 시도지사에게 고지. 있으면요 반납 며칠 7일 이내 반납 7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다만 자격증이 없다 분실해버렸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고지하는 사유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3번 질문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안날로부터 14일 내 자격증 반납. 틀렸죠? 7일 이내. 자, 7일짜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이라고 하는 건 며칠? 7일 이내. 개설 등록 신청하고 나서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런 게 시리즈가 돼요.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7일. 이런 것도 그냥 들어두시는 거예요. 들어두시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야겠고요. 자,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는 경우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면 안 되고요. 서류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답 더럽게 쉬워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되게 까다로워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도 합리적인 방법은 주로 답이 되는 이슈가 뭐냐, 요걸 잘 찾아가는 게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취소 처분은 누가 교부시도지사 가야 되죠? 해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가 됩니다? 교부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것을 청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와서 물어봐야 되거든. 부다다, 정정정진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 왜? 취소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 처분했을 때 소송 거래에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자격 취소 처분,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처분 이런 것들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요. 시도지사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어떻다?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5번이요. 자,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일 쉬운 거 뽑았죠? 취소 처분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절차를 어떻다?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그리고 나서 교부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교부시도지사라는 것은 뭘 한다고요? 취소 처분을 한다. 자, 사무소 소재지와 교부시도지사가 달라질 때, 즉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이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됐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마지막에 교부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해서 아주 쉬웠던 주제 요거 하나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에게 자격증을 반납함. 틀렸죠? 취소 절차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교부시도지사 이렇게 가게 되죠. 2번 질문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부다다 정정정 징할 때 그게 하나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뭐 좀 그렇다 쳐. 근데 뒤에가 좀 까다롭습니다.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외울 때 개개, 직상, 증투, 시담, 방해 들어가면 3년 3천이고 나머지 다 얼마가 들더라? 1년 1천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응시할 때 컨닝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은 좀 심하죠. 그래서 벌칙상 1년 1천이 없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질문. 근데 이게요, 계속 이제 답을 위주로 공부를 해가다 보면 1번, 2번 몰라도 나중에 답은 눈에 확 띄게 될 겁니다. 3번 질문이요. 시도지사 취소 처분한 때 5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자격증 반납 등을 할 때 얼마? 7일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 그때 교부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렇게 가야 되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얘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자,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봐봐요. 정정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답이 계속 같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취소 사유 중에서 부다다 정정정 징 중에서 계속 자격 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중개업을 하다 걸리게 되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을 5번으로 뽑아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을 막 느끼셔야 돼요. 하나하나 내용을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는
자격 취소 사유를 가지고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정정정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미리 선입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자격 취소 사유 파트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정정정 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한다? 교부시 도지사. 대신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시 도지사 이런 정도. 나머지 기타 잡다한 것이 5일 내 국토부장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으로 구성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교부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지문요. 자, 이 자격 취소를 하면 청문 실시해야 된다. 오른편. 큰 쟁점 안 되고요.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금 반납할 때 7일 내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뒤에 보셔야겠다. 이행이라는 명제가 뜨게 되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행이라는 명제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행이라는 명제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틀리게 구성했죠? 5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요. 키워드 몇 개 외우십시다. 자, 취소 처분 제일 뒤에 나오겠죠. 또는 제일 앞에 나오거나 취소 처분은 누가? 교부시도지사. 그 다음에 절차 이행. 키워드 뭐야?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소하더냐. 지금까지 보니까 정정정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수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거나 등등등 있게 되면 이때 취소 처분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슈를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자, 취소 처분은 누가? 교부시도지사. 읽으시면 안 돼. 취소 처분은 누가? 교부시도지사.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지요. 시군 구청장은 개뿔. 2번,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해. 내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3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틀렸어요.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자격 취소 처분,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4번, 자격이 취소가 된 자 7일 내 시도지사, 교부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취소가 됐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 신규 발급 절차 아니고요.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런 것들은 답 안 돼요. 답 안 되는 사유 쫓아가지 마시고 답이 됐던 거라도 정확하게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나열된 것을 해서 자격 등의 반납이라고 하는 거. 취소 처분 받아서 자격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이렇게 가야 돼. 7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 오늘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었고 그런 같이 관련돼 있는 것이 자, 업무정지 처분 사유와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죠. 지금 이제 허위 매물에서 통보하지 않으면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테고 거짓 공개하면 얼마?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승인, 운영 규정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15일 보증의 보전이라고 하는 거 며칠? 10
15일. 저 업무정지 처분할 때 또 한번 나올까, 이런 문제가. 해서 지금 숫자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긴 것부터 3개월, 그 다음에 15일, 7일에서 니은, 디귿, 기역 이런 순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27회 16번 문제,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와 관련돼 있는 주제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특히 15일 이에도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등을 설정을 했던 사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터져서 의뢰인에게 보증보험 사업자라든가 협회에서 공제 측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을 때 계속 중개업하려면 보증의 보전 15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반 행위된 자격 정지 기준이 3월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어야 돼. 이게 처음 하실 때는 되게 힘든데 나중에는 이것만 계속 나머지를 가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건 나와야 되겠고요. 두 번째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 있었지? 보니까 이거는 확인 설명, 이 사유와 관련되어 있죠. 여기 나머지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건 6월짜리죠. 6이 거작 이렇게 갔을 때 작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 이건 나중에 개설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것도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판, 판단을 그르치게 하나니 매무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판, 매무초 직상 정투 중에서 오판에 해당돼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에서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이렇게 갑니다. 그 등이라면 매무초 직상 정투 시간까지가 바로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지금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냥 단순 암기예요. 이건 읽어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해서 자 보니까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쌍방대리 이게 나중에 포함이 될 테고 자격증 대여는 양도대여 취소 사유지 정지 사유는 아니었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것도 뭐야? 두 가지가 취소 사유와 관련돼 있죠. 부다다 정정정 징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6개월짜리죠. 6이 거작 등해서 6개월짜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 2장 이상 쓰거나 또는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근데 이 문제 같으면요, 거꾸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얘는 보니까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기역과 니은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다다 정정정 징이라고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자격 정지 사유를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거꾸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자, 우리가 특히 6이 거작 등 해서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항상 문제를 볼 때 자격 취소 정지 사유를 고르시면 정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자, 부다다 정정정 징은 취소 사유이지 정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기역 제거하고 니은 제거하다 보면은 답은 3번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단은 대단히 자격 정지 사유 중에서 6개월짜리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짜리 자격 정지 사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이거 있었다. 바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 2개 이상 작성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자, 거짓으로 거래 금액 등을 기재를 한 경우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6월의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지 사유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취소 사유와 비교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고 문제를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자격 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구성을 할 때는 개공과 관련한 부분을 툭툭 던져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형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소위 업무 정지 사유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6개월짜리죠.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나와 있겠죠. 자,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이것도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다. 뭐가 된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뭐가 돼? 3개월짜리. 그러다 치고 여기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부 보존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건 3인 전 확확 그거 통해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3개월 기준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요 2번 해서 지금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셔야 돼. 출제할 때 자격 정지 사유와 취소 사유를 비교하거나 자격 정지하고 뭐를 바로 비교해요? 개공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식으로. 자, 개공에 대해서 일정 기간 중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업무 정지, 소공에 대해서 일정 기간 중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것.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정도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0회 때 좀 특이하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 쉬운 것부터 볼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유기 거작 등 해서 바로 2개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한다. 이것도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를 취득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다. 이거 어려웠어요. 바로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하지 않게 되면 3인 확 써서 3월에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건 확자를 갖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게 3인 확 서서 서에 해당돼서 3월에 업무 자격 정지 사유. 이게 이제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냈던 문제인데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 내부를 작성했다. 원래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 2개 이상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복사해서 한 장 더 준 꼴이니까 2장 더 준 꼴이니까 이것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30회 때 문제이고 기존 문제보다 훨씬 난이도를 올렸어요. 아직 이 3인 확 써서 유기 거작 등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거의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 아주 함정을 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취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부시도지사에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죠. 2번 질문요. 자,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항상 지금 지문에서 자격 취소 사유
뜨게 되면은 그게 뭐가 뜬다고요? 바로 정정정이 거의 모든 문제의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한 날로부터 5일 내 보고해야 된다. 요걸 틀리게 뽑았죠? 두 개 차이점.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도 실시되고 취소 처분하고 나서 5일 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자, 청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보고 통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있었고요. 이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매무초는 1년 1천을 의미하고요. 직상 증투 시단은 3년 3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년 1천, 3년 3천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정 형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5번은 몰라도 좋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건 비워두시고, 지금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취소 처분은 영원히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정지 처분은 최대 몇 개월? 6개월까지. 그래서 취소 처분했을 때는 보고, 국토부 장관에게 5일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비해서 정지 처분은 보고나 통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좀 답답한 걸 뽑아놨네요. 자, 1번. 지역 농협의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자, 지금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아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이 중개업 하려면 개설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농협은 어떻다?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지역 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지역 농협에서 보증의 설정이라고 나선 1,000만 원 이런 것이 하나의 보증은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2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될 수 있는 이중 소속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폐업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휴업하고 있을 때는 개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중 소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라고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비근한데 뭔가 잡다한 얘기를 막 섞어버렸어.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에 있어서는 5일 내 국토부 장관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그러나 자격 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자, 보고나 통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4번은 별 필요 없고요. 5번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굳이 지역자 1번, 2번, 3번 정도 그 중에서 3번 요거만 계속 이슈가 돼서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의 차이점 보셨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자, 서서 들어갔었죠. 3인 확 써서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2번 질문 확인 설명서 교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 정지 사유. 틀렸죠? 교보 보조는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는 거야. 소공은 교부나 보존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 사유도 들어갈 수가 없다. 3번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게 누가 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4번 시군구청장 끄트머리 자격을 정지하는
할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보여요. 근데 문장을 디테일하게 읽어버리시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정지 처분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것도 교부 시도지사. 이렇게 보셨고, 자격 정지 기간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최대 얼마? 6개월을 한도로 한다. 해서 6개월 사이에 걸리더라도 9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